달에서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 발견된 거죠. 그렇다면 달에서 발견된 물을 바로 마셔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목구멍에 때려 박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번에 물이 발견된 곳은 클레비어스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구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크레이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죠. 달의 표면에 흐르는 물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아주 개미 눈물만큼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태양빛에 의해 증발해버리고 말죠. 심지어 클레비어스 크레이터도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한 가지 문제이자 달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물은 모두 달의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데요. 마치 가장 안전한 이불 속처럼 달의 암석들이 물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물이 있긴 하지만 아주 적은 양만이 존재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발견한 물의 양은 약 100에서 400ppm인데요. 0.01에서 0.04%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수분 함량으로만 따지면 사하라 사막보다 약 140배 정도 적은 양입니다. 1톤의 모래를 가지고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감질나죠? 물론 이 지역 말고도 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콜드 트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구역은 태양빛에 노출되지 않는 항상 어둡고 다크한 부분으로 약 마이너스 16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얼음, 즉 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지역까지 모두 합하면 달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은 기존의 예상치의 2배인 4만 제곱킬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개인적이고 조심스럽게 계산해 봤을 때 4만 제곱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물이 0.01에서 0.04%가 존재한다면 달에는 총 6억 리터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는 우리 모두가 쓰기에는 부족한 양이지만 5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0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니죠. 달에 존재하는 물은 얼음 상태로 존재하거나 암석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 물을 추출하는 건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곳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적어 1톤을 가지고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풀려버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달에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만 이 물을 추출해 마음껏 마실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쓰고 보니까 솔직히 너무 억울했다, 그죠? 그렇다면 달에서 발견된 이 물은 모두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마 눈치가 빠른 윷둥이들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바로 운석입니다. 달에는 하루에도 몇십 킬로그램의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운석 중에서도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진 해성의 먼지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보통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들은 대기 중에서 타버리기 때문에 지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달의 표면에 박혀 물을 전해줄 수 있고 이 친구들이 전해준 물이 달의 콜드 트랩이나 암석 아래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달에 물이 생기게 되죠. 약간 리빙 포인트로 엄밀히 구분해 보자면 대기에서 불타버리는 천체는 유성이라고 하고요. 대기에서 불타지 않고 표면에 떨어지는 천체는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달에 떨어지는 먼지들은 지구 입장에서는 유성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물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물은 단순히 학술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에 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구 밖 다른 천체에 기지를 짓는 일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매번 지구에서 필요한 물자를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ISS에 물자를 전달하는 로켓을 발사하려면 보통 약 5,60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에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무거운 물을 굳이 달까지 옮길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달기지의 유지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기지를 가지게 된다면 달기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행성에도 기지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한 가지 예로 달에서 식물을 기르는데 확실히 성공하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해 다른 행성에 기지를 지을 때 자체적으로 식량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건 학술적인 가치를 넘어서 드디어 우리가 다른 행성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달의 클레비어스 크레이터에서 발견된 물은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이 물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인류는 달에 기지를 세워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달 기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어쩌면 아주 먼 미래에는 수원 화성이 아니라 진짜 화성에 사는 토박이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달에 물이 발견되었다는 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달에서 발견된 이 적은 양의 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듯이 우리 역시 우주에 비해 한없이 작지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물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면 물 한 컵에는 1.2에 10의 24제곱개의 물 분자가 있지만 여러분은 우주에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